네, 오늘 코너는 캐릭터 어쩌고 영화사에 길이길이 남는 캐릭터들을 아주 재밌게 잘근잘근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캐릭터계 겸손한 덕후 민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팝의 위키 예근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님 오늘 어떤 캐릭터죠? 오늘 배트맨. 네, 와우. 지난주 얘기 잠깐 하면은 그 아서왕 잠깐 했었잖아요. 좀 혼자만 아는 그런 거 말고 좀 다 같이 아는 걸로 하자고. 아서왕이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대중적인 캐릭터 얘기하자 했는데 배트맨을 갖고 오셨어요. 배트맨. 너무 대중적으로 이번에 갔나요? 캐릭터 해보면 끝판왕이죠.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시작 전에 이런 얘기부터 하죠. 마블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지만 DC엔 배트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쇄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네. 배트맨의 인지도가 마블의 웬만한 캐릭터에 대해서 스파이더맨 한 명 비교될 수 있고 나머지 캐릭터는 전부 이제 아웃 오브 안중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반대로 DC에도 나머지 캐릭터가 죄다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배트맨에 비해서. 똑같아. 너무 그 강력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는 건 그래도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이죠. 리그를 먹여 살리는. 그렇죠. DC를 먹여 살리는 거의 뭐. 그 정도의 대단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예근님 배트맨 호불호. 저 배트맨 호. 배트맨 어느 부분을 좋아하세요, 예근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트맨은 약간 이제 진짜 만화 같았어요. 전 팀버튼 영화를 처음 봤는데 만화 속 캐릭터가 튀어나온 느낌이어서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거의 캐릭터를 영화로 만든 작품 중에서는 배트맨을 가장 좋아하고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슈퍼맨보다도 배트맨을 더 좋아해요, 저는. 슈퍼히어로를 제일 처음에 저도 본 거는 슈퍼맨인 것 같은데 기억에. 슈퍼맨은 뭔가 계속 좀 시간이 갈수록 닳고 다른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배트맨은 뭐 점점 더 멋있어져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더 재해석이 되고 맞아. 빌런도 어디서 또 계속 튀어나오고 지금 그래서 심지어 빌런도 동반 인기가 상승하고 있죠. 빌런 단독 그렇죠. 무비가 나오는 처음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배트맨은 왜 그런 생명력과 매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현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슈퍼 파워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하늘을 못 날라. 그렇죠. 네, 눈에서 광선도 안 나가고 온전히 인간의 육체와 두뇌로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약점이 많아요. 총 맞아서 피나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총 쏴 이러는 상황인데 여기는 총 맞기 위해서 방탄복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약점도 있고 자주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고뇌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약점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네. 캐릭터 어쩌고 때 할 때마다 약간 싸움 순위 좀 매기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배트맨 진짜 싸움 순위가 낮은 편이네요, 그죠? 그 저스티스 리그 주요 멤버들 중에서 맨몸으로 붙으면 아무도 못 이기죠, 사실상. 뭐 슈퍼맨한테는 당연히 못 이기고 꼴등이죠, 꼴등. 아쿠아맨 상대 안 되는데. 상대 안 되고. 근데 싸움을 붙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무도 쉽게 이길 수 있나?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배트맨이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배트맨의 경우 나머지 슈퍼히어로의 약점 다 꿰고 있어요. 조사해서 약점을 다 자기 그 배트케이브에 다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해 이 사람. 데이터와 장비빨. 네. 그런 거는 근데 진짜 또 인간답다. 보통 인간은 코끼리도 잡을 수 있고 진짜 호랑이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꾀와 경험과 이런 거로. 배트케이브에 가면은 저기 크립토나이트로 만든 반지 같은 거 있어요. 슈퍼맨 30 데뷔용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육체 대 육체로 싸우면 사실상 히어로물에서는 제일 하층에 있지만 그렇죠.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그렇죠. 저 그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배트맨에 대한 배트맨만 하면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그 배트맨 개봉했을 때가 제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배트맨과 닌자 거북이가 동시에 개봉을 했어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기억나죠? 그랬어요? 제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극장에 동시에 같은 날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완전 애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되게 큰 마음을 먹었죠. 자기들끼리만. 근데 배트맨이냐 닌자 거북이냐를 거의 그 갈 때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둘 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만 결정해야 돼. 근데 아시잖아요. 약간 느낌은 배트맨은 되게 세련되고 검은색에 뭔가 되게 너무 멋있어. 초등학생 눈에도. 근데 닌자 거북이는 되게 활기차고 막 다 때려부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긍정의 느낌. 그래서 저희의 결정은
닌자 거북이였어요. 초등학생이면 제 생각에는 닌자 거북이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아마 근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넷, 배트맨은 하나. 그래서 넷이나 있는데 훨씬 더 재밌을 것이다. 표값이 이쪽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결론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닌자 거북이를. 그리고 나서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제가 그때도 비디오 키드였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에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아줌마 배트맨 언제 나와요? 배트맨 언제 나와요? 이러는데 배트맨이 이제 그 비디오 가게에 보통 출시 전에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네. 포스터가 붙이는 날부터 막 계속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내일 나와.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 갔다가 막 오전에 갔다 점심에 갔다 했는데 계속 안 나온다. 그래서 전 집에서 언제 나와 이러고 있는데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배트맨. 와. 야 여기다 나왔어. 한번 봐. 그래가지고 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배트맨을 딱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죠. 막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재미와 상관없이 저기 팀 버튼 배트맨이었으면 남았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한테 배트맨은 슈퍼히어로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영화를 간절히 바라고 좋아했던 시절의 영화예요. 배트맨이라는 거. 팀 버튼의 배트맨. 그래서 제 영화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저도 다크나이트 관련해서 제 이후 제 영화 관람 행동을 좀 바꾼 게 있긴 한데 그거 얘기하기 좀 귀찮네. 힘드네. 왜? 그 작전이에요? 이거는 잘린 내용이라서 그냥 여담으로 드릴게요. 네. 다크나이트를 봤는데 좀 화장실 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겠지 싶었는데 조커가 잡히잖아요. 이제 곧 끝나겠지. 화장실 안 가고 버티면 되겠어. 근데 조커가 탈출을 해. 화장실 못 가잖아. 탈출했잖아요. 또 잡혀야 되니까. 다시 잡혔어. 네. 이제 끝나겠지. 그런데 이번엔 또 투페이스로 또 넘어가잖아. 끝나지.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진짜 제가 있는 줄 알았어.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 거기 보다가 진짜. 막판에는 막 속으로 감독 욕을 막 하면서 언제 끝날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눈으로는 또 보는데 긴장감이 또 계속 드니까 장면을 놓칠 수 없고 막 화장실은 가고 싶고 약간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때 그 상당히 괴로웠어요. 듣기도 괴롭네요. 그 이후로 영화에서 콜라를 못 마셔요.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될까 봐요. 그 희대의 걸작을 원망을 하면서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라우마 생겼어. 트라우마. 세상에. 충격적이네. 이 장면은 편집해 주세요. 아니에요. 너무 꼭 살리고 싶어요. 뭐야? 예근님의 첫 배트맨은 팀 버튼인가요? 그럼? 네, 저는 개봉 전에 비디오로 봤어요. 개봉 전에 비디오로 봤다는 게 말이 돼. 뭔가 좀 보승 같습니다. 그게 아마 89년도인가 영화일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들어온 비디오들 있잖아요. 개봉 전에요? 네. 비디오 가게 다 있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개봉하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들. 충격적이다. 그건 또 몰랐네. 그래서 비디오 가게 가면 이렇게 서랍 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테이프에 매직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완전 불법 비디오를. 네. 아니면 다들 뭐 하나씩 에피소드가 있네, 뭔가. 근데 그때 80년대, 90년대 사실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긴 하죠. 되게 저는 배트맨이 충격적이었어요. 1편 보고. 되게 어른 영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근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전까지 시대의 슈퍼히어로 영화랑 배트맨 이후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인 건 맞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슈퍼맨도 약간 원색 느낌의 맞아요. 이건 만화를 옮기기 위한 느낌이 들어. 이게 느낌이 남는데 여기부터는 저기 원작이 만화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배트맨이랑 캐릭터가 영화에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그때 당시에 팀 버튼이라는 어두운 크리에이터, 애니메이터인데 어두워. 막 이런 어떤 그 묘한 그 감독이 잡았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신의 한 수였고.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팀 버튼 배트맨부터 가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한 편, 두 편 더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배트맨 얘기니까 시작을 하기로 하죠. 기회가 있으면 또 단편 따로 하고. 자, 배트맨 어떤 캐릭터인가요? 기원을 얘기하면은 이제 슈퍼맨이 연재가 되면서 영향을 받은 캐릭터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한 39년쯤에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만화 잡지에 밥 케인이라는 작가랑 빌 핑거라는 이제 그림 작가 둘이서 우리도 슈퍼히어로 만들어보자. 이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 경우는 인간이면서 이런 머리를 쓰고 유틸리티 벨트, 이제 여러 가지 특수 도구들을 써서 범인을 잡는 슈퍼히어로를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배트맨. 슈퍼맨을 보고 만든 캐릭터네요. 거기서 영향을 슈퍼맨이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열풍을 풀어보면서 이제 영향을 받은 캐릭터들이 우후죽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는 시작은 했죠. 근데 다른 방향을 지향을 했다. 시작이. 언제부터
빵 터졌나요, 얘는? 거의 시작부터 이제 많이 터졌어요. 거의 39년이 됐는데 4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기 캐릭터이고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도 7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해왔었죠. 사실 저희도 한 90년대까지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맨은 뭐 다 알고 그죠? 그렇죠. 아이언맨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가? 아이언맨 그런 게 뭐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렇죠. 지금 완전 역전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어는 그렇고 우리나라 시점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시점에서 배트맨 아까 팀버튼 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 볼까요? 1, 2는 그래도 되게 괜찮았잖아요, 그죠? 엄청 괜찮았죠. 그때는 뭐 1편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도 일으켰고 2편은 흥행은 그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도 사실 2편이 최고의 배트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펭귄맨 나오는 거? penguin맨 아니고 펭귄이라니까요. 펭귄이라니까. 여러분 배트맨 2편에서 나오는 펭귄맨은 펭귄이에요. 펭귄맨이라는 용어가 틀린 거죠. 배트맨 영화에도 빌런으로 펭귄 나오는데 거기서 또 펭귄맨이라 그러면 나 진짜 자막가 나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근데 민영님 사실 펭귄맨이라고 싸운다 그러면 뭔가 악당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배트맨이 펭귄이랑 싸운다 그러면 뭔가 배트맨이 되게 못돼 보이고 펭귄 불쌍하잖아요. 누가 들으면 그냥 펭귄하고 싸우는 줄 알고 동물학대처럼 들리니까. 그리고 저 배트맨 쪽에 나오는 빌런들이 이름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일단 본인부터가 박쥐인간이고. 배트맨은 배트맨인데 펭귄맨은 펭귄이라 그러네. 뭐 캐릭터 이름이 그런 건 뭐 제가 작가한테 따지지. 3편이 뭐였죠? 3편? 3편부터 이제 조엘 슈머가 감독을 했죠. 배트맨 포레버. 그때부터 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배트맨이. 이제 워너 영화사의 특징이잖아요. 좀 한번 어둡게 나가면은 그 다음에 야, 뭐 이렇게 어두워 좀 밝게 만들어봐. 이번에 아직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거기. 그게 이때 심각하게 드러났던 거죠. 2까지가 너무 어두웠으니까 좀 밝고 활기찬. 다시 조엘 슈머 감독님 이거 좀 밝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켰어요. 그래서 짐 캐리가 나왔군요. 그렇죠. 되게 원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이제 쫙 바뀌었잖아요. 배트맨 포에버부터. 네, 약간 그 서커스 뭔가 이렇게 광대 같은 리들러인가요? 네, 리들러. 네. 저는 사실 그 영화 봤는지 안 봤는지도 기억이 긴가민가해요. 그 영화가 보셨어요? 어때요? 저는 그냥 쏘쏘였어요. 볼만했어요. 네. 전형적인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느낌. 니콜 키드만 나오고 토미 리 존스 나오고 워낙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여름용 영화처럼 봤는데 지금 보면은 아닐 것 같아요. 3부터 망조의 길을 걷는 건가요, 민현님? 3는 흥행을 꽤 했죠. 짐 캐리의 하드 캐리도 있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배트맨과 로빈에서 이제 쫄딱 망하면서 4편 그렇죠. 배트맨 4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 또 로빈 캐릭터 나와도 또 이게 또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연대기로 계속 가보죠. 그렇게 해서 4편이 끝났나요? 4편이 조지 클루니로 바뀌는 건가요? 네 4편이 조지 클루니였죠. 1, 2, 3편이 마이클 키튼이요? 3편 아니요. 1편, 2편이 마이클 키튼, 3편이 발 킬머. 발 킬머. 저희가 발 킬머를 다 잊어먹고 있죠. 배트맨은 발 킬머가 썼다. 그 다음에 4편이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네, 조지 클루니. 워너브라더스가 다 망쳐놨구나. 그 배우들 망쳐놨다기보다는 이 캐릭터를 약간 유지하는 지금의 마무리하는 것 같은 레거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게 아예 감이 없었구나. 최근에 또 DC EU 하면서 저스티스 리그랑 배트맨 대 슈퍼맨 뭐 이거랑 분위기 못 잡고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다가 폭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계속 반복을 해야지 워너가 좀. 사실 이제 4편 조지 클루니의 배트맨까지 하고 사실상 배트맨은 이제 퇴장당한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거의 10년 정도 침묵이었죠. 미국에서도 사실 영화화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는 분위기였나? 거의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 5편을 만들려다가 접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크리스토프 놀란이에요? 거의 한 10년쯤 지나서 논란이 다시 만들어요. 크리스토프 놀란도 대단한 어떤 도박적인 제작을 한 거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당시만 해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지금처럼 거장급이 아니고 거장 아니었죠. 아직 신인을 이제 벗어난 이제 그렇죠. 좀 전망 좋은 감독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도 배트맨 비긴즈라는 게 그때 당시 뭐 슈퍼히어로물이 뭐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배트맨 비긴즈는 배트맨이네 요 정도. 화제가 그렇게 안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영화 리부트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계속 했겠죠. 근데 그 조스 웨던이 하려다가 한번 엎어지고 그 다음에 2005년쯤에 크리스토퍼 놀란하고 데이비드 S 고이어라고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작가 있잖아요. 가지고 그 팀을 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배트맨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를. 원어는 어쨌든 배트맨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계획되고 있었던 그쵸. 거고. 네. 비긴즈 어땠나요? 배트맨 비긴즈. 어떻게 보면 전설의 시작인데. 비긴즈 자체는 그렇게까지 흥행에 아주 성공한 건 아니었을 텐데 성공적인 리부트다 평은 들었고 여전히 만화적인 느낌이었던 배트맨을 이제 현실적으로 만드는 갱단들과 싸우고 계속 이런 식이니까. 민호님 그때 딱 저기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비긴즈는 약간 쏘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되게 평범한 영화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인상 깊은 그런 그죠? 임팩트 한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긴즈.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의 배트맨을 만든 작품이 다크나이트입니다. 그렇죠. 다크나이트 민영님 첫인상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보고는 저는 진짜 일단 화장실 가고 싶었던 거 빼고. 아니, 그거 빼고 얘기하자면 근데 그때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배트맨보다 조커가 인상이 더 세. 이 영화는. 그치. 다크나이트. 다 좋은데 사실상 조커가 최소 6, 배트맨이 4를 가져가는 영화라는 게 인상은 진짜 남고 대단한 영화 이상가 나는데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이제 그게 조금 단점이 아닐까. 조커가 너무 부각됐다.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히스레저가 그렇게 했을 줄이야. 저도 조커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고 히스레저 때문에. 그건 진짜 대단하지 진짜. 사실 전 아직도 잭 니콜슨의 조커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히스레저는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설처럼 남은 영화가 돼가지고 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상이 남는데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 보면서 느낀 거는 배트맨 영화는 배트맨과 1대1로 조금 카리스마적으로 맞서는 악당이 나와야지 그 영화가 좀 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조커가 그 영화를 장악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배트맨이 더 영웅적으로 보이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만든 컨셉이고 그렇죠. 배트맨 자체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는 건 또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이렇게 배트모빌을 타고 나가면서 끝나는데 그때 아직도 저는 그 흥분이 잊혀지질 않는다. 그렇죠. 마지막에 도망간 장면 그걸 하면서 이제 나갈 때 우와 배트맨이 저런 존재였어라고 하면서 딱 끝나는데 그걸 만들어준 게 조커니까 뭐 다크나이트 조커야 뭐 네. 그렇죠. 네, 2번 말하면 뭐 귀만 아파. 최근에 배트맨 1편을 다 보진 않았고 좀 이렇게 스쳐 봤거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다크나이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조커가 갱단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제가 접수합니다 이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네가 뭔데? 그런데 거기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그 시퀀스라든지 그렇죠.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파티장 가가지고 깽판 치는 시퀀스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결정 같은 건데 둘이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배트맨이 조커한테 막 달려가는데 조커가 이러더니 거대한 총을 빵 쏘면서 배트맨을 쓰러뜨려요. 그것도 다크나이트가 약간 오마주하고 그래서 다크나이트가 그 1편을 되게 오마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의외로 그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팀버튼 배트맨을 오마주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되게 존경심을 많이 담았다를 뒤늦게 알았다. 1편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인가요? 네, 라이즈. 맞아요. 라이즈. 이건 워낙 또 전편이 그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내놨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다, 그죠? 3부의 마무리로서는 충분하다. 근데 워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부가 너무 2부라고 하시는 다크나이트가 너무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거를 넘기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3부의 마무리로서는 잘 했다. 멋있었어요, 영화가 되게 무게가. 네, 멋있었어요. 네. 특히 베인이 되게 괜찮은데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꾸 조커랑 비교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조커의 필적한 악당인가? 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필적할 수는 없지. 근데 아무튼 더 위력적이긴 했다.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더 위압적이었고 네.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거는 좀 그거죠. 뒷부분에 갑자기 튀어나온 탈리아 이거 얘기 나오면 완전 스포일러잖아. 이제 뭐 상관없죠. 네. 맞아요. 그쵸. 벌써 10년 됐는데 나온 지. 그렇군요. 이게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탈리아 얼굴이 너무 툭 튀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는 약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런의 위대한 3부작은 끝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DC로 넘어가죠. DC 세계관에 배트맨이 등장하죠. 벤 애플렉이. 그건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후에 DC 세계관에 나왔던 배트맨. 등반은 좋아. 등반도 좋고 외모도 배트맨. 그러니까 한 대 치면 사람 죽을 것 같아. 난 죽지는 않지만 어디 한번 부러질 것 같아. 다 좋은데 아니 제가 전부터 이 사람 누구야? 이 감독 이거. 잭 스나이더. 잭 스나이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하나가 이 사람이 슈퍼파워에 너무 집착을 해. 캐릭터 세게 표현하는 데만 집착을 해요. 네. 히어로를 그리는 게 아니고 슈퍼파워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은 진짜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건 좋아. 원더우먼도 세게 나와. 그거 좋아. 근데 킹업 무비를 하려면 캐릭터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배트맨이 제일 약해. 심지어 저스티스 리그에 보면 배트맨만 어디 악당들에게 얻어맞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캐릭터는 누구냐? 배트맨이야. 얘가 중심이 안 되잖아. 너무 약하게 다른 캐릭터에 비해 약하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조금 약간 이제 의아하고 불편해 보이는 좀 느낌이 있죠, 사실은. 사실 제일 약하고 그죠? 근데 양옆에는 그냥 신들을 거느리는 느낌으로. 이게 만화 같은 데서는 보통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불화를 겪거나 아니면 처음 만나서 오해를 하는 상황 이러면은 보통 배트맨이 슈퍼맨한테 맞고서는 벽 하나 뚫고 뭐 다음 한 두어 개 뚫고 지나가서 다음 벽에 부딪혀서 뭐 파묻혀 있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만화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는 표현이 되면서 벽 하나 뚫고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죽었네? 말이 돼? 저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저런 슈퍼맨과 대등하게 지금 계속 끌고 간다고? 말이 되나? 제 느낌은 벤 애플렉이 코믹스의 슈퍼맨하고 엄청 닮았다, 진짜. 그 싱크율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묘하게 너무 두꺼워요. 어떤 건지 알아요. 네. 너무 두껍고 무거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쪽 배트맨은. 이게 되게 좀 배트맨 캐스팅할 때 좀 웃긴 그 아이러니 같은 게 배트맨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배역을 맡았대. 그럼 영화가 잘 돼. 근데 배트맨에 어울려 저 배우가 그러면 영화가 잘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조지 클론이 나왔을 때 잘 어울려. 괜찮네. 이제 드디어 대배우가 맞는구나. 그랬는데 쫄딱 망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없지 않나요? 예근은 그래도 DC에 어느 정도 좀 애정이 있잖아요. DC를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DC 이후에서 배트맨과 슈퍼맨의 롤은 워너가 MCU를 보고 아이언맨의 그런 캐릭터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슈퍼맨과 배트맨의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조연들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들 이제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니게 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솔로 무비로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단체 무비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왔죠. 아무리 봐도 저기서 내가 아는 거는 배트맨과 슈퍼맨뿐인데 나머지 캐릭터들에 대한 서사가 없으니까는 정리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네. DC가 참 헛발질 많이 할 때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존재감이 크게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이제 준비된 새로운 배트맨은 뭔가요? 그거는 맷 리브스가 이제 만들어내는 배트맨이죠. 보통 이제 이런 리부트 때 더 붙인다는 거는 이제 이게 진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배트맨 영화들이 대부분 제목이 배트맨. 나 배트맨이야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배트맨이다. 뭐 다크나이트 뭐 이런 거 말고 자, 배트맨이야. 약간 이거죠. 맨 리브스 감독이 뭐 만들었던 사람이죠? 맨 리브스가 클로버필드 그리고 혹성 탈출 맞나요? 우리나라 제목이? 맞을걸요? 맞다. 혹성 탈출 시리즈. 클로버필드 때는 천재 감독 얘기 들었고 혹성 탈출 특히 1편 마스터피스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일단은 로버트 패틴슨. 저는 기대되는 게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러니라고 할까? 이 사람이 배트맨에 어울리나 싶은 배우가 캐스팅되면 보통 이제 잘 돼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로버트 패틴슨도 이 사람 트와일라이트 찍었던 그 배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어울려요. 배트맨 아직도 저는. 좀 안 어울려. 그런데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 예근님은요? 저도 민영이 같은 생각이고 일단 스타 파워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리들러 역도 폴 다노가 나오고 펭귄도 콜린 파렐이 한다 그러는데 스타 얼굴 보는 것보다는 그냥 잘 어우러지는 느낌? 배우들끼리. 그거 멋있다. 그게 약간 그 크리스토퍼 놀란 배트맨하고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쵸. 그 예고편 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예상을 좀 해보시다면 민영님 이런 영화가 될 것이다. 다른데 배트맨이 여태까지 나왔던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속에 뭔가 화가 끓어오르는 건 있지만 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쪽은 그런 게 없어. 나 지금 열받아 있어. 계속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예고편 보면은 그냥 깽단 같은 사람들을 때리는데 한 군데 쳐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볼까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때리고 있죠. 화가 많이 났구나. 네. 후속 배트맨은 어떤 정보가 좀 센 게 있나요? 일단은 DC 이후에 속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간다. 그것만 해도 이미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DC 그쪽으로 걔네랑 놀지 마. 그쪽 배트맨은 벤 애플렉이 좀 하면 되는 거고 쭉. 그래서 저는 그 맨 리브스 감독이 혹성 탈출 만들 때도 그 리메이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잘 해냈잖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네, 엄청나게 진짜 걸작을 만들었죠. 또 하나의 걸작 코믹스를 만들지 않을까? 히어로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조커도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도 거리를 뒀잖아요. 그래서 되게 호평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약간 그게 살 길인가? 그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저는 배트맨 영화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두운 히어로 그거에 대한 매력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제작사나 감독들이 배트맨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배트맨은 그냥 쉽게 내가 받아들일 블록버스터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실력도 발휘해야 되고 팬들 만족도 시켜야 돼. 흥행도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만들 모든 배트맨이 그렇겠지만 다크나이트보다 다크나이트와 나는 비교될 것이야. 그래서 진짜 잘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트맨 영화는 웬만하면은 다 본전치긴 하지 않을까. 비교할 만한 영화들이 뭐 앞에 줄줄이 있으니까. 네, 팀버튼하고도 또 비교되고. 그리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진짜 사방에서 이제 손가락질에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감독도 최선을 진짜 목숨 걸고 찍는 상황. 목숨 걸어야죠. 내 커리어의 최대의 도전이야, 뭐 거의 이런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돈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다 기대하지.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기 배트맨 영화 나와서 연기 삐끗하면은 욕을 있는 대로 이제 먹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잘 만들면 길이 또 명감독이 되고. 이게 딱 대문짝만하게 나 배트맨 배우 이게 딱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배트맨은 빌런이 엄청납니다, 그죠? 배트맨은 누가 맡는 거와 거의 동급으로 그 빌런을 누가 맡느냐가 되게 중요해졌고 특히 히스레저 이후에 더 중요해졌죠. 맨 리브스 감독도 3부작으로 계약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도 아마 10중 8구로 두 번째나 세 번째에는 조커가 나오겠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네. 이번 영화는 이제 리들러하고 펭귄이 주 빌런으로 나올 텐데 조커 안 나올 수 없고. 근데 이제 저게 있어요. 단점으로는 조커가 너무 이제 그 인지도가 높은 나머지 항상 배트맨 조커 약간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조커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도 좀 저거 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 둘은 같이 다녀야 더 매력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호날두와 메시 같은 느낌으로.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둘은 서로 라이벌이고 싫어하는데 둘을 붙여야 스파크가 어마어마하게 튼다.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캐드먼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신기하게 크리스토퍼 놀란, 팀 버튼 이번에 나오는 것까지 캐드먼이 다 나오거든요. 아, 이번에 캐드먼 나와요? 이번에 캐드먼이 나와요. 예고편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조이 크래비츠, 레니 크래비츠 딸. 그러니까 미셸 파이퍼, 앤 해서웨이 이제 더 젊은 친구를 바뀐 건데 캐드먼의 롤이 좀 어떻게 변할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캐드먼은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미셸 파이퍼 캐드먼이 너무 넘사벽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좀 넘사벽이긴 하죠. 못 이기죠. 그 전까지의 캐드먼 묘사랑 그 미셸 파이퍼 이후의 묘사가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영화가 코믹스에 많이 흡수가 됐어요. 영화에서 이미지가. 그리고 그 코스튬도 팀 버튼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캐드먼은.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던 NSY 캐드먼은 진짜 그거에 비하면 그냥 약간 그 손녀딸 느낌이고, 그러니까 뭐 나이적으로 손녀딸이긴 하지만. 그까지는 아닌데 잘 나왔어. NSY도 잘 나왔나? 근데 저는 그 캐드먼 하면은 좀 더 신비스럽고 뒤에서 되게 첫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지언정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에너스에는 좀 눈이 워낙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잊으면 안 돼요. 할리베리 캐드먼도 있어요. 잊으시면 그거는 흑역사 아닙니까? 흑역사. 할리베리. 네. 우리 그 오스카 배우. 오스카 배우 커리어를 한 번에 박살내버리는 캐드먼도 있죠. 그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조커 하면은 3대 조커죠. 잭 니콜슨, 히스 레저,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된 건데. DCU에도 저기 있었지. 자레드 레토. 저는 이제 그 셋을 3대 조커로 꼽습니다. 나머지들은 사실 자레드 레토 넣어야 되나요?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넣어줘도 4등. 네, 자레드 제토까지. 아까 예근님은 잭 니콜슨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그게 제일 처음 본 악당 캐릭터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잭 니콜슨의 그 표정과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민영님은요? 저도 이러면 좀 너무 노땅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저도 잭 니콜슨. 그래요. 노땅들이네. 노땅 두 분이서 지금 잭 니콜슨. 사실 저도 너무 멋있긴 해요. 잭 니콜슨이.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누구 다른 의견 나와야지. 저는 근데 히스레저. 저는 당연히 히스레저 꼽겠습니다. 저게 있긴 있어요. 잭 니콜슨 이전까지 조커가 주요 빌런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너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컴플리트 미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요. 잭 니콜슨이 뭔가
네가 나를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어. 이 관계가 되면서 되게 타이트하게 엮이기 시작했어. 그 이후부터. 저는 히스레저가 최고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잭 니콜슨을 다시 재평가하게 된 계기도 히스레저 때문이다. 히스레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 잭 니콜슨도 있었지?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된 거지. 저기 히스레저 조커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옛날 고전 영화였어요. 그래서 히스레저의 조커는 정말 대단하다. 히스레저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레저는 뭐 엄청난 배우가 됐겠지만 저는 시리즈에서 조커가 워낙 임팩트가 컸으니까 그렇게 퇴장하고 이 워너브라더스 요놈들이 또 막 소비를 했을까? 계속 막 그 단독 영화 내고 막 그 조커를 소비하면서 지금처럼 조커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을 좀 약간 퇴색시키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아꼈을까? 아니야 안 아껴. 그냥 소비해버리죠. 원어는. 알잖아 우리. 자, 민영님은 그 수많은 그 슈퍼히어로들 중에서 배트맨 마음속에 몇 등인가요? 2등? 오. 그 1등은 스파이더맨일 테니까. 그 대단한 순위네요. 사실상 1등이네. 사실상.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탑 5 안에 들어오면 다 거기 항상 이렇게 도는 거지. 시기에 따라 이번 영화 나오면 1등 올라가고. 알겠어요. 이렇게 다음은 또 영화. 네네. 그럼 탑3 한번 해보자, 민영님. 자, 1위. 현재 1위. 스파이더맨이요. 네. 2위는 배트맨. 네. 3위. 3위 캡틴 아메리카네. 캡틴 아메리카. 굉장히 높은 순위의 민영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캐릭터입니다. 배트맨. 그렇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의 인간적일 때가 너무 멋있다. 슈퍼히어로를 벗을 때 배트맨도 너무 멋있어서 그게 매력을 더 가중한 것 같아요. 거대한 성에 살고 알프레드라는 집사와 평생 짝사랑 아무튼 그 캐릭터 자체도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트맨 하면은 보통의 슈퍼히어로는 슈퍼히어로가 있고 인간적인 삶도 조금 있어요. 이러면서 부록처럼 보여주는데 배트맨은 역으로 인간의 삶을 길게 가고 부록처럼 배트맨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배트맨으로서의 삶을 양념처럼 쓰는 영화도 나오면 얼마나 멋있을까. 완전 반전이네요. 네. 괜찮네. 제목은 이런 거죠. 더 브루스 웨인. 그 더를 빼야지. 더 빼고 브루스 웨인. 그렇게 해야 돼. 웨인. 그때는 이제. 웨인. 이런 영화도 한번 나올 법한. 괜찮네. 그렇죠. 그만큼 저는 그 박쥐 옷을 벗었을 때도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다. 배트맨의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배트맨은 앞으로 이렇게 소비될 것이다. 배트맨은 이제 DC를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네. 또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배트맨에 대한 해석이 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의 어떤 영화 멀티버스가 펼쳐지든 어떤 영화 유니버스가 펼쳐지든 그 중심에는 항상 배트맨이 있을 것이다. 멋지네요. 거창하네요. 멋있다. 내가 꼽은 최고의 배트맨 영화? 예기님. 저는 배트맨 1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트맨 1편. 저는 배트맨 리턴즈 2편. 예전 너무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오케이. 그렇죠. 그 의미도 되게 중요하죠. 개인적인. 그럼 저는 또 다크나이트. 나올 영화 다 나왔네요. 그 세 개만 봐도 진짜 그렇죠. 걸작인데. 걸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배트맨은 진짜 그 많은 영화 중에서도 되게 걸작이 많네요. 또. 많죠. 자, 오늘은 캐릭터 어쩌고 배트맨이었습니다.